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죽음과 사랑 사이에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만나는 27번과 28번 유전자 키. 우리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닐 페리는 27번과 28번 유전자 키 그림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당하며 살아가던 학생으로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기자의 꿈을 키워온 닐에게 아버지의 강요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억누르고 그의 기대에 굴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억압 기제로 작용됩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27번의 그림자 이기심이 어떻게 인간을 올가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해가는 닐의 방황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공허함을 드러내는 28번의 그림자, 목적 없음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닐의 이야기는 27번과 28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가 서로 맞물려 한 개인을 질식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수단의 구조를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변하는 억압적 권위주의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동시에 존재의 무의미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닐의 아버지와 다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그런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닐이 겪는 방황과 우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사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을 거치지 못한 현대인 모두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통과 의례인지도 모릅니다. 27번과 28번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애쓰는 닐의 모습은 우리 각자가 떠나야 할 영적 각성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닐은 키팅 선생을 통해 내면의 싹튼 연기에 대한 열정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그는 학교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극중의 역할을 열연하면서 자아성취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는 27번 유전자 키의 선물인 이타주의가 발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안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내적 목소리에 귀 기울인 자만이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진정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닐의 연기는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 나아가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연극을 통해 죽음과도 같은 아버지의 억압에 맞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선언하는 닐의 용기는 28번 선물인 전체성의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초월한 채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의 발현이고 우주적 조화 속에서 자신을 맡기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영화는 결국 아버지의 폭력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닐의 최후를 충격적으로 그려내면서 순수한 영혼이 세속적 억압 앞에서 어떻게 짓밟히고 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닐의 삶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닐은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연기 열정을 깨달았고 실현했기에 그 여정에서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두려움에 짓눌린 영혼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기에 죽음의 문턱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태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의 끝이 비극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의 온전함 속에서 인간이 지닌 고귀함과 숭고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27번과 28번 선물이 빚어내는 빛. 그것이 바로 닐이 무대에서 뿜어냈던 삶의 황홀경이 아니었을까요? 닐을 바라보며 제 지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의 지난 날들. 저의 핵심적 상처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때때로 저를 엄습하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즉시 27번 이기주의 희생자 패턴으로 함몰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닐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유전자키 28번 선물 주파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고 한 발 더 나아갈 때 저는 더 성장하고 제 삶은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해집니다. 당장 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의 방향에 대해 집중할 때 삶을 보는 시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이 안정될수록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사심 없음과 불사의 길.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유감스럽게도 27번 CD인 사심 없음과 28번 CD 불사의 경지에 이른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주적 조화 속에 녹아드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영적 도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곳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신성한 순간을 산발적으로나마 목격하게 됩니다.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시를 읊어주며 그 언어 속에 깃든 삶의 진실을 깨우쳐주는 장면들이 대표적입니다. 시란 근원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극복하고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팅 선생은 말합니다. 시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영혼으로 울리는 소리이며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생명의 파동입니다. 그가 시를 읽어주는 순간 교실에는 기묘한 일체감이 흐르고 키팅 선생과 학생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감됩니다. 바로 그것이 27번과 28번 유전자 키에 CT 상태가 암시하는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삶과 죽음이 하나로 융합되는 정신이 아닐까요? 우리는 비록 키팅 선생과 학생들이 그 경지에 온전히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어도 그들이 시를 통해 교감하는 순간들 속에서만큼은 사랑의 실제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 지금까지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통해 27번과 28번 유전자 키에 내재한 영혼의 여정과 그 현실적인 고뇌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와 죽음을 매개로 촉발되는 주인공들의 서사는 단순히 영화의 줄거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실존적인 화두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정한 이타주의와 사심없는 사랑으로 향하는 길은 기꺼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껴안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 고통받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신은 우리 자신과의 치열한 대면과 화해 여정 속에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